자, 그러면 우리 총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 인물을 학습지에 채우고 소개하는 과정을 거쳐볼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역사적 인물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에 퀴즈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보았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 설명 혹은 힌트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았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소개할지부터 정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나나요? 한번 누가 있었는지 되짚어 볼게요. 맨 처음 조선이랑 관련되었던 정이라는 성씨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그렇죠. 정도전이라는 분이 있었고, 목민심서, 그리고 실학과 관련되었던 분, 정약용이라는 위인이 있었고요. 4명의 왕을 거쳤고 정승을 지냈으면서 굉장히 어지인 사람이었던 황희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관련되었던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의술에 아주 큰 발전을 주신 허준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술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평민들의 모습을 나타냈던 김홍도 선생님과 양반들 혹은 양갓집 교수의 모습을 나타냈던 신윤복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한글을 만드셨던 세종대왕,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신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일 때도 우리나라의 큰 업적을 기리신 송기정 마라톤 선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담은 한 명의 인물을 정했다면 우리는 이제 총 4가지 단계에 거쳐서 이 인물을 안내합니다. 가장 먼저 성장 과정부터 안내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 학습터에 살펴보면 학습지 역사적 인물 뇌구조라고 관련된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학습지를 먼저 준비를 해서 우리 이 인물을 왜 선정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 인물 정한 사람을 적고 그 이유를 2가지 써보는데요. 그냥 이라고 적거나 신기해서 라는 이유가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고 우리의 학습적인 태도로 이 사람이 알고 싶어진 이유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그 이유는 그냥 신기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날을 만드신 이유가 알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업적과 관련된 이유를 2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였다면 이제 역사적 인물의 뇌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람의 구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꼭 3가지로 나누어서 구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건데, 크게 내가 정한 역사적 인물이 태어난 곳, 그리고 학생 시절, 어른이 된 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이 위인이 어떤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채워봅니다. 태어난 곳, 서울, 태어난 곳, 한국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울특별시 어디 이렇게 적어보고, 학생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이런 공부를 했었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채우면 의미 있는 과정을 탐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태어난 곳, 어린 학생 시절, 어른이 된 후와 관련해서 성장 과정을 조사하면 분명히 책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두 번째, 역사적 업적을 기립니다. 역사적 업적이란 세종대왕이라고 한다면 발명품, 작품 등에 한글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승리하거나 기록적인 거를 생각하자면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혹은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제정, 혹은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 같은 작품, 발명품,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적어봅니다. 분명히 황희정승 선생님만 해도 만드신 책이 있고 혹은 어떤 규칙을 바꾸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 업적을 잘 찾아서 뇌구조에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도 잘했다면 세 번째는 인생의 실현이 됩니다. 분명히 이 위인들이 자라면서 매일매일 좋은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분 때문에 어려웠다거나 혹은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안 좋아져서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혹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누명을 써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지만 지방으로 좌천되어서 서울이 아니라 굉장히 변두리의 작은 곳에서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은 반드시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웠는지 잘 조사해서 뇌구조를 채워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정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극복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 인물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다 보면 그 인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영실은 자경루,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인물의 상징을 생각해서 우리 지폐 모양에다가 그 상징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인물의 상징을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폐 모양의 학습지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서 넣어 두었고요. 그 위에다가 내가 선택한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은 이 분을 역사적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인데 선생님은 사진에서 얼굴 모습만 오려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고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3.1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와 많은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극기를 넣어서 상징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려면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는지 정하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떤 걸 이뤄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 이뤄낸 것들 중 대표적인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학습지는 잘 뽑아서 다음번 사회 시간까지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 인물 조사한 것 소개하기까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는지 알아봤고 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알아봐야 되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을 바라볼 때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까지 생각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